2019년 4월, 흔히들 말하는 3대 500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캔디토 6주 스트렝스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이클을 마치고 나름 증량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운동 수행 영상을 찍어서 확인해봤습니다. 개판이더군요. 특히 데드리프트는 정말 흔히들 말하는 곱등 데드에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결정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중량을 많이 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좋아하는 운동을 제대로 다치지 않고 오래 하고 싶었고 결국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자세를 교정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 2019년 7월의 일입니다. 이 영상은 플랫백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기 위해 참고했던 자료들, 플랫백 컨벤 데드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의 출처는 영상 우측 상단과 하단의 코멘트 부분에 표시해 놓겠습니다. 이 영상 일부는 해당 자료들에 대한 정리 및 개인적인 소견들을 정리해 놓은 정도이므로 해당 링크를 통해 찾아가셔서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절주절 떠들기 전 플랫백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정석적인 폼을 가지고 있는 헤이든 보우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이든 보우의 데드리프트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컨벤 데드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앤드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데드리프트의 역학적 원리에 대하여 타워 크레인에 비교하여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추는 타워 크레인의 강체에 해당합니다. 기립근은 지지구조물에 해당하며 이를 스타팅 스트렝스에서는 척추 기립근의 등척성 수축은 뒷면을 안정화하는 힘을 만들어낸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은 받침점이 됩니다. 햄스트링, 내전근, 둔근, 즉 고관절 신근은 균형추에 해당하며 이를 스타팅 스트렝스에서는 고관절 신근은 바벨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시점에 후면각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당연히 하중에 해당합니다. 여기의 내용은 최창호 트레이너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창호 트레이너의 영상들은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봤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창호 트레이너에 따르면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관절입니다. 데드리프트는 고관절을 펴는 것, 즉 고관절 신전이므로 중량을 통해 점진적 과부하를 주는 것은 뒤쪽, 다시 말해 후면 사슬입니다. 따라서 데드리프트의 주동근은 고관절 신근, 즉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이 짧은 사람은 힙힌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통해 고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고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알렌 스럴의 경우 요추 중립이 이루어진 올바른 데드리프트를 위하여 햄스트링을 당겨주고 후면 사슬을 개입시키고 힙힌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플랫백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위해서 체크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조니 캔디토의 영상을 참고했고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여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햄스트링 및 고관절의 유연성 내지 가동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데드리프트를 수행하기까지의 셋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캔디토의 체크리스트 2번에 해당하는 스탠스를 약간 넓히라는 이야기는 셋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허무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반적인 하체 스트렝스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캔디토의 4번인 정지데드를 추가할 것은 3번에 포함되므로 제외했습니다. 본인의 햄스트링 및 고관절 유연성 내지 가동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모빌리티 드릴 및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창호 트레이너의 햄스트링 허벅지 스트레칭 영상에서 소개하는 모빌리티 드릴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해당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최창호 트레이너의 올바른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위한 고관절 스트레칭 3가지 영상에서 소개하는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서 소개해주는 90-90 스트레칭은
매 운동 전후로 꼭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힙힌지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참고 자료로 어썸블리스의 힙힌지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처음에 소개해주는 드릴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벽에 한 발 떨어져서 그림의 모습처럼 엉덩이가 뒤에 벽에 닿을 때까지 쭉 뻗으면서 체중을 뒤로 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셋업이 있고 또 참고한 셋업이 있겠지만 데드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고 어떻게 해도 플랫백이 안 된다면 스타팅 스트렝스식의 5스텝스 셋업을 추천합니다. SS식 셋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궁금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개인적으로는 힙 슈팅을 고치기 위해서 올바른 엉덩이 높이가 어딘지 전혀 감이 안 왔었는데 SS식 셋업은 이를 셋업 자체에 포함하여 해결해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텝 1. 발을 미드풋에 위치시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바가 정강이에서 2에서 3cm 정도 떨어진 곳에 발을 놓습니다. 양 발의 거리는 20에서 30cm 정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최창호 트레이너의 영상에서도 햄스트링을 활용하기 위하여 바른 골반 넓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 발의 뒤꿈치 거리가 약 20cm 정도가 되도록 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 발의 각도 역시 10도에서 30도 사이에 자유롭게 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발의 각도가 15도에서 20도 정도로 각도를 두었을 때 엉덩이 근육이 가장 수축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텝 2. 무릎을 뻣뻣하게 편 상태에서 발을 그립합니다. 포인트는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발을 잡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유는 세 번째 스텝에서 밝혀집니다. 발을 잡는 손의 위치는 다리 바깥쪽이며 엄지가 다리에 닿을 정도로 가까우면 안 됩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무릎 바로 옆에 팔이 굽혀지지 않은 상태로 바와 수직으로 떨어지는 곳에 손이 위치하게 하면 됩니다. 스텝 3. 정강이를 바에 붙입니다. 이제 본인의 체형에 맞는 힙 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 무릎을 굽히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엉덩이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올바른 엉덩이 높이를 셋업을 통해 알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무릎을 굽히고 발을 잡으면 올바른 엉덩이 높이를 모른 채 그립을 하게 되고 결국 복잡한 셋업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 위치하게 된 엉덩이 높이가 너무 높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힙 슈팅이 일어났습니다. 스텝 4. 체스트업 합니다. 플러스로 복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척추 중립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햄스트링, 둔근 및 기립근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양손에 바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발을 들어올리기 바로 직전의 단계가 됩니다. 스텝 5. 당깁니다. 이때 광배근을 타이트하게 유지합니다. 당길 때 몸, 정확히는 다리와 바벨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셋업의 모든 과정에서 바가 앞, 뒤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가동성이나 셋업보다 플랫백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반적인 하체 스트렝스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도 스트렝스 훈련을 하기 전까지 스쿼트를 제일 싫어했고 덕분에 하체 스트렝스가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제일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플랫백을 위하여 체크리스트 간의 중요도를 나눈다면 하체 스트렝스, 셋업, 가동성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 하나 빠져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하체 스트렝스를 늘리지 않으면 플랫백 데드는 요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하체 스트렝스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후면사슬 전체를 단련시키는 보조 운동을 추가하여 볼륨을 채워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플랫백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바의 위치만 다를 뿐 쓰이는 근육은 가장 유사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컨벤 되듯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근육이 어딘지 전혀 감이 안 왔을 때 이를 알게 해준 운동이었습니다. 무리하게 고중량으로 할 필요는 없고 데드를 하는 날 추가하여 후면사슬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운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벨을 땅에서 띄우고 락아웃을 못할 때를 위해서 추가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플랫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세를 익히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에고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원RM이라고 생각했던 무게의 70% 정도도 안 되는 무게에도 플랫백이 안 되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었고, 무게 욕심을 억누르면서 무게를 낮추고 다시 플랫백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증량을 하는 과정이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본래 무게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였고, 이 기록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그래프로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 플랫백을 성공할 때까지는 1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성공만 했을 뿐 플랫백이 체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170에서 172.5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핑계이기는 하지만 이때는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석 연휴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업무도 많아서 증량은 꿈도 못 꿨고 볼륨 채우는 것도 버거울 시기였습니다. 저는 180을 플랫백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었고 이를 성공할 때까지 역산해보면 약 100일이 소요됐었습니다. 현재는 185까지 증량을 하긴 했지만 완벽한 플랫백은 아닌지라 공개하기는 조금 부끄럽네요. 플랫백 프로젝트 이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3대500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하시는 것이 평범한 직장인인 제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성공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